2026년 8월 15일 오늘 광복절 토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사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고전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권하는데 저는 같은 이야기를 바보 같으면 또 역시 말하지 않죠. 저는 고전을 읽는 것을 가려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거기서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같이 숟가락 얹어가지고 큰 것을 보고 감동했다고 말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리스 신화는 원전이라면 로마 신화는 날조입니다. 이걸 자꾸 수천 년간 아니 수백 년간 고전을 권하는 사람들이 인용이라고 말하는데 인용하고 날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저도 다 그 선진들이 가르친 대로 읽고 감동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읽어간다면 그리스 신화는 액면적으로 봐도 되겠고 로마 신화는 그냥 안 읽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용이라고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인용으로 알고 뭐 감동했고 뭐 독서관 상을 쓰고 그래봤는데 어렸을 때요. 그게 100% 날조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고전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가 부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삼국사기가 너무나 차지하고 있는 권위가 크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마치 폄하하는 것 같이 느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김부식은 자기가 유교적 시각에서 합리주의 사관으로 기록을 해놓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합리주의 사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마땅한 변명은 아닌데 그러면 난생설화를 바로 고쳐야죠. 난생설화가 아닌 것으로. 거기서 무슨 박역거세는 왜 아래서 나오고 석탈에는 왜 아래서 나오고 주몽은 왜 아래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합리주의 사관을 말했지만은 김부식이 삼국사기 있을 때는 삼국은 기원전 1세기부터 시작했는데 김부식은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1200년 지나서 기원 후 12세기에 삼국사기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 그러니까는 기원전 1세기 분위기하고 기원 후 12세기의 분위기는 또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고려가 금나라에게 사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은 부서들 때부터 자기 검열을 받았어야 했어요. 금나라에게 사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21세기에 장동중이 이렇게 디지털 사초를 쓰고 있는데 제가 디지털 사초를 쓰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제 어떤 논조에 찬동하는 사람도 계시지만 반박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말하냐면 나더러 반미주의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반미주의자도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반미주의자인 것처럼 검열을 받는 자체 이게 이제 저는 싫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쓰면서 자기 검열을 해요. 왜냐하면 자꾸 그거를 피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령 어떤 틱톡 같은데 이렇게 올라간 것은 거기서 이렇게 삭제를 당하거든요. 틱톡이 사실은 원래는 중국 채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거 미국 이 내용은 다 주주들이 미국이니까 그래서 무슨 미군 철수라든가 작전 통제권이라든가 또는 뭐 조한미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주 그냥 바로 삭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자기 검열을 하는 거죠. 내가 쓰면서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는 반금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쓸 수가 없어요. 금나라 땅이 뭐다? 고조선 땅이고 금나라 땅이 고구려 땅이고 금나라 땅이 부여 땅이고 금나라 땅이 발해 땅이고 그러니까 김부식은 고조선 뺐죠. 부여 뺐죠. 가야도 물론 뺐죠. 그 다음에 발해도 뺐어요. 그러니까 못 썼어요. 쓰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많은 후세 사가들이 김부식이 경주 김씨고 신라 왕족 후손이기 때문에 신라를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충분한 말은 아니고 김부식이 본인이 친금파였든지 아니면 친금파는 아니었지만 자기 검열을 했든지 고조선 이야기, 부여 이야기, 발해 이야기는 완전히 뺐고요. 고구려 이야기도 마음대로 못 썼어요. 충분히 못 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했는데 김유신 장군은 20쪽이라면 을지문독 장군은 2쪽이에요. 그러면 을지문독과 김유신의 비율을 우리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10대 1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검열 당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한계였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많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춘추 전국시대가 있는데 춘추 전국시대 이전에 그 내용들의 기록은 실존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이후에 많은 저작물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슨 아래서 사람이 나왔다든가 그런 말 별로 안 하죠. 그런 거 쓰질 않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철기 시대거든요. 로마 공화국사가 왜 중요하냐면 철기 시대거든요. 예, 그리고 그리스도 그 페르시아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철기 시대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그 대제 이야기가 철기 시대 이야기들이에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철기 시대 이후에 쓰인 것들이 대체로 그 이후의 사건을 쓴 것들은 팩트가 상당히 접근하는데, 그 이전 내용을 철기 시대 이후에 쓴 것들은 이제 전설처럼 신화처럼 쓰인 것이 많죠.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김구식 상수사기는 이게 무슨 청동기 시대에 쓴 것이 아니고 철기 시대도 무려 한 1800년 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뒤에 썼는데, 거기서 난생설화 같은 것을 그대로 베낀다는 것은 본인이 말하고 있는 합리주의 사관을 쓰겠다는 것이 또 별로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영광은 그런 것을 제가 말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로마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아스라는 그 신화죠, 일종의. 그 아이네아스라는 책이 그게 이제 로마 뭡니까, 이 재정을, 그 재정의 족보를, 마치 북한의 김일성 족보를 날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날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무려 한 1000년 전부터 날조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아우구스투스로부터 거의 1000년 전, 적어도 몇백 년 전,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까지. 왜냐하면 로마는 청동기 시대가 없다고 해야죠. 왜냐하면 그 로마를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한 BC 한 7, 800년, 그것도 사실은 N을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BC 7, 800년이면 다 중국 춘추 시대고 우리 고조선이고 다 그 철기 시대 이야기거든요. 그 청동기 시대 이야기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그래서 신화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신화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청동기 시대에서 그 컨텐츠 내용들은 실제로 문서로도 안 남았었을 것이고, 그것을 철기 시대에 와서 썼다는 이야기는 전부 다 신화처럼, 그러니까 그 픽션처럼 썼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건 또 뭐냐면은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물론 그리스 신화도 그 신화 자체는 픽션이죠. 그게 그 뭐 역사라고 말하기 그렇죠. 그 픽션을 오히려 또 그 표절해가지고 납조한 것이 아이네아스의 같은,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아스 같은 그 로마가, 그래갖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마치 동급인 것처럼, 동급은 아니더라도 거의 뭐 형동생을 된 것처럼 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좀 우리가 무슨 남의 소설 창작한 것도 다 읽기 어려운데 표절 또는 날조한 것을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는 꼭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때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사, 로마사라는 것은 대부분 저기거든요. 전쟁사와 전쟁과 평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인지 항상 그것을 고민했던 것이, 그래서 뭐 로마 신화도 그 어떤 전쟁의 그 뭡니까, 명분, 이념 이런 것을, 왜냐하면 전쟁이 명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전쟁의 명분이 뭐니까 평화를 위한 것이 전쟁 아니에요. 평화를 위한 전쟁이거든요. 그것이 명분이에요. 전쟁을 위한 전쟁을 했다면 명분이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손자병법이 보면은 이제 뭐냐면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손자병법 한 6000자 되는데요. 읽어보면요, 전부 속임수예요, 그게. 간혹학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 서양 전쟁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손자병법 등 그 동양 전쟁사를 어떻게 보면 그 속임수라고 해서 좀 싫어하는데, 그래도 손자의 가장 기본 사상은 뭐냐면 부전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전백승도 좋은 것이 아니고 싸우자 이기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를 위한 전쟁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속임수였던 뭐였던, 속임수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려면은 그 전쟁이 왜 일으켜야 되는지를 말할 때 평화를 위한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 어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원하는 명분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속임수고, 그리고 이제 뭐 적을 속이려면 속여야 이기니까 뭐 이관계 반관계 뭐 다 많잖아요. 미인계도 다 속임수고 뭐 다 속임수 아닌 것도 있어요. 연안계도 속임수고 공성계도 속임수고 다 속임수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아무 고전도 읽지 말란 말이야. 근데 이제 고전은 그 성경이 있어요. 그 구약 성경. 왜냐하면 이제 신약 성경은 AD 1세기에 쓰였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삼국시대 출발 때거든요. 삼국시대가 이제 갓 출발할 때니까는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 때 쓰인 거거든요. 성경을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다 알죠. 부피를. 그 성경이 그게 한 권천 대충해서 66권인데 거기서 무려 39권, 40여 권이 구약이고 한 27권이 신약인데, 그러니까 27권도 부피도 적어요. 그 성경 전체 두께로 말하면 한 4분의 3? 4분의 3이 구약인데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고조선 때 쓰인 것이고, 4분의 1이 신약인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초기에 쓰인 거예요. 그때는 우리나라에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책자란 것이 없었죠. 여러분 그 고조선 역사가 없었으면 항상 그 중국의 사서들에서 그런 그것도 뭐랄까 뭐 써놓은 것들에서 우리가 참고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사서라는 것도 중국의 중요한 역사가 춘추는 공자의 춘추는 당연히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 쓰기 시작했지만 사마천의 사기는 철기 시대 때 쓴 거예요. 철기 시대 후기. 그러니까는 BC 한 1세기 때.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역사적인 이런 거에 비하면 당연히 한참 앞섰긴 하지만 신약보다는 앞섰네 그래요. 왜냐하면 기원 전이니까 신약은 기원 후에 쓰였는데 여기 쓰였는데 한 200년 앞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이전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전설이고 그래서 서마천은 사기를 쓰면서 전설 같은 이야기는 안 썼어요. 신화 같은 이야기는 대부분 팩트를 쓰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제가 김부식이 왜 AD 12세기에 쓴 책을 그렇게 좀 낮은 설을 썼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물론 그 뒤에 쓴 그 이련이 쓴 삼국유사는 한 150년 뒤에 쓰였지만 김부식보다도 거기 뭐 더 전설 같은 이야기도 많죠. 근데 그거는 이련이 본인이 야사처럼 썼기 때문에 정상한 야사처럼 썼기 때문에 봐주만 해요. 그리고 두 분은 삼국유사를 어떻든 정상한 야사로 이렇게 한 단급 낮춰서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전설 책에는 지금도 뭐 21세기에도 뭐 영화도 공포 영화도 만들고 무슨 뭐 뭡니까 이 SF 영화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제 성경에서 한 사무엘서까지 이전에는 전부 그것이 청동시대 때 기록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까 제가 처음에 고전 중에 곤약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사무엘서 앞에까지는 이 철기가 안 나타나 있어요. 성경을 물론 쓸 때 대부분 그 배열할 때 순서대로 배열을 했어요. 대체로 그 내용 콘텐츠만 순서대로 배치한 게 아니라 기록된 그 시기도 대체로 순서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무엘서 때에서 이제 사무엘서라는 게 이제 사울하고 사울랑 다윗하고 나오는 것인데 거기 이제가 뭐냐면 청동기와 철기가 이제 교차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보면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거기서 이제 철기가 참 출연해요. 그 골리앗만 그때 뭡니까 골리앗은 저기 뭐예요? 지금으로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처음으로 철제 무기를 농기구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상용화가 안 돼가지고 골리앗 정도나 뭐 이렇게 조금 철제 무기는 왜냐하면 이게 힘드니까 만들기가 그 청동제는 무기란 것이 이것이 뭐냐면 장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사실은 그 다윗하고 싸울 때 갖고 있는 무기가 청동검이거든요. 새로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농기구 정도는 대부분 그 저기로 만들었다 그래요. 철제로 그 블레셋이. 그러니까 블레셋 선진국이었죠. 그다음 이제 다윗은 유다 나라 이름이 유다죠. 그 유대 나라는 이제 당연히 직접 만들 수는 없고 이게 철제 농기구를 만들 기술이 없으니까 수입에다 쓰는데 거기 보면은 사무에서 보면은 그 수출 규제를 해요. 블레셋이 처음에는 철제 농기구를 일부 팔다가 안 팔아요. 그 안 파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제렌이라고 하죠. 제렌하는 기술을 일러주면은 농기구를 무기로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미 판 것도 그 농기구도 이렇게 쓰다 보면 닳잖아요. 무뎌지니까 와서 가는 거 이런 것은 블레셋 와서 가게 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철기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제 성경이 바빌론 유서 때 기록됐다 그러는데 BC 한 600년대 보통 500년대 이때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철기 시대죠. 아까 춘추 전국 시대도 이제 기원전 700년대 이러니까 철기 시대이기 때문에 뭡니까 콘텐츠 안에도 철기가 동원되고 근데 이제 시집 중에서 그러니까 앞에는 역사서고 성경이 구약 성경이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는데 시가서의 대표적인 시편인데 시편까지는 철기 시대고 시편 앞에 하나가 있어요. 엽기서라고 있는데 그 엽기서는 청동기 때 저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 이전 저작물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무슨 세막대기가 나오는데 그 무기나 농기구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하여튼 뭐냐면은 그건 뭐 아주 뭐랄까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엽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엽이라는 인물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흔히 무슨 다른 선지자들처럼 예언자들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존 인물처럼 깨나 이사야나 이런 실존 인물 아니에요? 이 엽기서는 그 실존 인물이라고 거기다 썼죠 물론. 이거 신청 전하면 신청이 실존 인물이라고 쓰지 신청이 실존 인물 아니라고 나오는 시즌 어떻게 생각? 뭐냐면 또 춘향전도 성춘향이 작가가 누가 처음에 썼든지 그 작가가 이름을 성춘향 붙인 것이지 반드시 남원에 살던 그 처자 이름이 성춘향은 아닌 것이죠. 홍길동도 마찬가지죠. 홍길동도 작가가 허균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거죠. 엽기서의 엽이라는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엽기서는 뭐가 되냐면 신앙심을 강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한결같은 신앙심, 엽의 신앙인데 그게 시가서예요. 그래서 그 시편 앞에다 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역사서라고 하면 더 훨씬 더 앞에다 둬야죠. 어디 사무엘서 정도 앞에라도 둬야 될 정도로. 왜냐하면 사무엘서 앞에 룻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청동기 시대의 내용. 그 룻기 같은 것은 물론 그 다윗의 할머니 뻘, 족보상 이때 할머니 뻘이기 때문에 이제 뒀는데 엽기도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기록도 오래됐지만 그 엽기라는 주인공이 살던 시대. 이때는 성춘향이 살던 시대는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엽기도 시대를 굉장히 거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엽기서 정도가 청동시대 때 콘텐츠다 이렇게 말하고 아마 기록도 청동시대 때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자는 청동시대 때 다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4대 문명 할 때는 그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황호 문명, 인도스 문명, 이게 4대 문명 할 때는 이게 뭐냐면 석기시대 문명이 아니에요. 석기시대라는 것은 문명은 없어요. 석기시대 때는 신석시대 때 농업혁명은 있죠. 농경과 뭡니까
축산을 시작했던 농목업을 했던 그걸 농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신사혁명이 있지만 그렇다고 문자가 있고 기록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거든요. 청동기 때부터 문자가 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가 출현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문자도, 그 히브리 문명은 이제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그 이집트 문명 양 사이에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그 문명이 교류를 했을 텐데, 왜냐하면 이집트 제국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제국들이 대부분 그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이라크니까, 그쪽에 이렇게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교류가 있다 보니까는 이제 히브리도 이스라엘 히브리 쪽도 문자를 이제 일찍 발명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기록했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제가 권하면, 물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누가 권하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권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진가를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성경은 그것이 종교를 떠나서 기록물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 뭐냐면 아까 구약이, 그러니까 성경의 4분의 3 구약인데, 구약이 쓰인 것이 우리로 말하면 고조선 때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고조선 때 책자라고는 그렇게 두꺼운 양이 아니라 단 한쪽도 남아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고조선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을 다 모아봐야 책하고는 안 되잖아요. 몇 페이지도.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내용이, 특히 그 구약성경 앞부분 모세율법이라는 거 보면은 그 율법이 도대체 조수가 600조 넘거든요. 우리 고조선 말할 때 8조의 율법이라는 말을 하는데, 은근 8조. 그나마 8조도 다 없고, 3기의 조만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무슨 살인하면 죽인다, 또는 다치게 하면 그만큼 그 신체를 훼손한다. 그리고 무슨 도둑질하면은 노예로 삼는다. 또는 10만냥으로 갚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10만장으로 갚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3개조밖에 안 넘어왔는데 8개조, 그 전체를 8개조였단 말이에요. 그 로마의 시동판법도 12개조밖에 없는 거죠. 함무라비 법전은 좀 꽤 되는데, 양이. 근데 구약성경에 모세율법이 한 600개조 된 정도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 같은 고조선 시대. 그러니까 다른 것도 물론 안 유명하거든요. 지금도 읽어보면은 그 재판제도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삼신제가 다 나오거든요. 우리는 삼신제 하면은 요새 우리 한국 같으면은 뭡니까? 광복 이후에 사법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그 구약성경에 우리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에 그런 삼신제가 있고, 또 2명 이상의 증인제도,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다 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놀라웁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러면은 아까 제가 안 읽는 게 낫겠다는 로마 신화 같이 신들이 무슨 불륜 저지르고 약탈하고 살상하고 이런 것이 뭔 가치가 있겠어요.